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AI 기술주에서 비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관련해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어제는 정말 큰 이슈가 있었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에 따라서 한 주간의 종목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후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 올해 모든 거래일에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는 없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눈여겨볼 건 역시나 반도체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갔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방산주도 볼 수 있겠고요. 현대그룹주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 될까요? 네, 2026년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꽉 차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 쏠림 현상 심화가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초대형주들이 상단을 뚫어주는 조금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과거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 그리고 그를 통한 M7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기조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극심한 포모 현상에 지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제 이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중대형주 쪽에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인들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제 한화오션, 삼성전자 우선주를 거의 막 풀매수하듯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타났죠. 예상치 영업이익 20조 원을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30조에서 35조 정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50에서 75% 정도의 추가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6년 메모리 시장의 추가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현재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한 0.26 정도 움직이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침에 박민영 앵커께서 ADR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극심한 쏠림 현상에서 굉장히 큰 웃음을 짓고 계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럭키세븐 김도영이는 8월 28일 날 26만 6천 원.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여기서 팔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12월 달 투자 경고가 풀리기 전이 반드시 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타나서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77만 원을 돌파한 전일 오늘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ADR 관련해서 재공시 예정 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에서 ADR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한 번 1개월 연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도 잡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이 77만 원 돌파 이후의 전략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저는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정말 초대장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77만 원 돌파 축하드리고 추가적인 전략을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코멘트는 지금 현재 7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가 98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이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럭키하게 77만 원까지도 보자 언급해 주셨을 때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과연 가능한 가격인가 글쎄 싶었는데 이제는 77만 원을 넘어서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IT 투톱은 물론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모두 신고가 경신 나왔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또 로봇을 등에 업고 20%가량 급등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 탈출할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여기서도 대다수가 반도체 그리고 또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러면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전략들 있을까요? 전체 자금 쏠림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HPSP라든지 BHI 그리고 D&D 파마텍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도가 높았는데 여기서 원전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딱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원탑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브적인 그 2대장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조방원에 대한 코멘트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월 9일까지 해서 CES 2026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지금 눈높이 자체가 세론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약바이오는 어떤 하나의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반도체다, 아니면은 로봇이다, 우주항공이다, 방산이다, 뭐 하나 딱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안에 있는 각각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본다면 지금 GLP-1 계열에서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D&D 파마텍에 대한 전일자 강한 상승 랠리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술 이전을 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니즈를 열심히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추가 성장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저는 제약바이오의 방향성, 향방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LO라고 하는 것을 작년 말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올해는 본격적인 이제 그 SC 제형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 이게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폐암이라든지 이제 유방암 관련된 보로노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세 개의 종목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올리고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대장 종목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있어요. 자, 리가켄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ADC 플랫폼 관련된 글로벌 탑티어 중 하나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오노약품에서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그를 통한 재무적인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현재 구간에서 풍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과 이 파이프라인을 임상 그리고 상업화 단계까지 가동화를 기다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살짝 눌리고 있는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시동 걸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두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트레가이를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위원님이 트럼프와의 친분이 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내년에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종가만 보더라도요. 10%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2월에 안내해 주셨던 종목 게다가 1월에도 한 차례 더 언급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상승률은 벌써 단기간에 61%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4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홀딩을 해야 될까요? 세트레가이 이전에 우주항공 테마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뭐 스피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HVM 같은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쪽에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재무적인 안정성, 기술력적인 측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26년의 우주항공 테마 관련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세트락 I의 전략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2월 15일 날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적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 7만 원이라고 하는 럭키세븐 숫자죠. 7이라고 하는 가격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이 올해 1월 2일 첫 번째 추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11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이 세트랙 I 이후에 추가 우주항공 테마의 대장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누구인가? 현재는 주의 예정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안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전략에 대한 설명 많이 안내 드릴 테니까 이제 2026년 1월 달 추가 수익을 올리러 함께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수익을 위해 달려보자 언급해 주셨고 지금도 채팅창에 황금주머니님, 김현미님, 피카츄님께서 와 너무 믿음 가는 김도영 위원님 수익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반도체, 반도형 위원님께 듣는 종목 점검인데 PSK를 볼 수 있겠습니다. AI 붐에 대한 기대감 있는데 역시나 지속해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PSK를 제가 1월 달에 이번 1월 6일 날 안내드린 종목이에요. 어떻게 표현이 드렸냐면은 그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1월 6일 날 들어간 종목인데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저는 지금 PSK의 그 추가 성장 그리고 반도체의 쇼티지, 전공정의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뒤를 이어서 신고가 행진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목표가 55,000원 유지하면서 저는 지금 눌렸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눌림목은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D&D 파마텍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다음 주에 행사 진행하고 나서 끝나면 계약 체결이라든지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제 종가만 보더라도 9%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어떤지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행사에서 세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D&D 파마텍 12월 16일 날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이 바로 우리가 저점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눌렸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그 좋지 않은 분위기를 깨고 올라올 수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가 가지고 계셔라 매수를 하셔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그쪽 말고 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선택을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D&D 파마텍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실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2월 16일과
또 전일이죠. 전일 오전 우리 럭키세븐 화상 연결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현재의 구간이 11만 원 돌파 이후의 움직임, 특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라이센스, 이 기술을 누가 먼저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자리가 좀 뒤바뀔 수가 있겠다. 그를 통해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 또는 미보유자분들도 매수, 보유자분들은 홀딩에 대한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 목표가 12만 원 유지하면서 신고가 돌파 가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신고가 돌파 가자 12만 원 목표 주가 안내해 주셨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홀딩이고 아직 이 종목 없다면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가격 전략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 SOS랩은 2만 1,000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못 봤었는데 3만 5천 원으로의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RFHIC 4만 8천 원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방산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너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종목을 쳐다보셔야 되겠죠? MNC 솔루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지금 현재 M&A 매각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매각을 했을 때 누가 살 것이냐? 물망에 오른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또한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동과 유압 장치 관련해서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MSC 솔루션이 상승에 대한 여력을 작년에 굉장히 잘 보여준 이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락, 12월 달에는 20선에 대한 안착, 그리고 1월 달 들어와서 60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각국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 그 안에서 우리는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좀 비싼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17만 원 미만 가격에서 공략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20만 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MNC 솔루션 언급 도와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자, 에너지에 대한 니즈, 블룸 에너지의 폭발적인 상승과 수주 모멘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비나텍 안내드리겠습니다. AI 핵심 보조에 대한 캐파시티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블룸 에너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비나텍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추가적인 공장에 대한 증설이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캐파에 대한 증설이 확대됐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총알까지 준비가 완료됐다.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 11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자라고 귀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나텍 공략주로 언급을 도와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가자!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